수험 공부하듯 돈을 공부하기로 했다. 한 권, 두 권 읽어나간 것이 어느새 100권이 넘어갔다. 그 정도가 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본질은 결국 하나로 통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다. 고수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투자법, 실패를 피하는 방식, 돈을 대하는 태도. 나는 그 교집합을 뽑아내어 정리했고 그것을 내 삶과 투자에 하나씩 적용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월 200도 못 벌던 내가 6년 만에 자산을 22억으로 불린 것이다. (22억은)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20페이지에서 시작됐다. 특별한 재능도 금융권 인맥도 종잣돈도 없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22억의 자산가가 되었고 자신의 비결을 단거나 노트라고 이 책 공시실패 6년 중소기업 김대리는 어떻게 6년 만에 22억을 벌었나에서 그 비결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월 200 월급쟁이를 22억의 자산가로 만들어준 단권화 노트. 과연 그 노트에 어떤 비결이 숨어 있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자가 100권 이상의 투자 서적을 읽고 정리하여 22억을 벌게 해준 그의 핵심 비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시실패 6년 중소기업 김대리는 어떻게 6년 만에 22억을 벌었나의 매수와 보유, 탐독을 적극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급식비. 학창시절 우리 집은 급식비조차 부담스러울 만큼 형편이 좋지 않았다. 결국 어느 날 선생님을 찾아가 사정을 털어놓았다. 그날의 공기, 선생님의 표정, 교실의 풍경은 아직도 선명하다. 2. 공무원. 불안정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찾은 것은 공무원. 안정적 직업, 정해진 월급, 예측 가능한 미래. 그 길만이 탈출구처럼 여겨졌다. 목표는 경찰 공무원. 노량진으로 향해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점도 자격증도 토익도 모두 버렸다. 배수의 진을 치고 경찰 공무원에 올인했다. 3. 내 인생은 끝났다. 2012년 첫 시험은 불합격이었다. 처음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나를 더욱 몰아붙였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도 공휴일도 없었다. 하지만 2013년, 14년, 15년 모두 불합격이었다. 주변에서 슬슬 내 가능성을 의심하는 눈빛이 느껴졌다. 더 큰 문제는 내가 공무원 하나만 바라봤기에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내 인생은 끝이라 생각했다. 4. 146만원. 별다른 길이 없었다.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 돈을 벌어야 했다. 더 이상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었다. 첫 직장, 정말 열심히 했고 드디어 인생 첫 월급을 받았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146만원. 이 돈으로는 부모님께 효도는커녕 내 앞가림도 어려울 정도였다. 이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것은 무작정 시작한 돈 공부였다. 5. 본질은 통한다.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서점이었다. 주식, 부동산, 재테크 코너. 그 매대에 꽂혀있는 책들을 하나둘 집어들었다. 수험 공부를 하듯 돈을 공부하기로 했다. 한 권, 두 권 읽어나간 것이 어느새 100권이 넘어갔다. 그 정도가 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본질은 결국 하나로 통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다.
고수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투자 원칙, 실패를 피하는 방식, 돈을 대하는 태도. 나는 그 교집합을 뽑아내어 정리했고 그것을 내 삶과 투자에 하나씩 적용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월 146만 원을 받던 내가 자산을 6년 만에 22억으로 불린 것이다. 단기간의 행운이 아니라 공부하고 정리하고 실행하여 얻어낸 결과였다. 재능도 실력도 인맥도 없었던 저자. 하지만 그는 결국 22억의 자산가가 되었고 그는 자신의 비결을 단거나 노트라고 책에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퇴사하기 위해 사직서를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고 하는데요. 그를 젊은 나이에 퇴사하게 해준 단거나 노트. 그는 그 단거나 노트 중에서 특히나 그 10페이지에 담긴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10페이지에 무슨 비결이 숨어 있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6. 비결 첫 번째. 조급함은 가장 비싼 단어이다. 내가 읽은 100권의 책 속 투자 비결 중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투자에서 조급함이야말로 가장 비싼 단어라는 것이다.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SNS, 유튜브를 보면 이런 내용이 즐비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뭔가 조여드는 느낌이 온다. 지금 당장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막연한 압박감. Fear of missing out. 놓치는 것에 대한 공포. 포모다. 하지만 내가 읽은 100권의 책 속 투자의 대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 내 단거나 노트엔 이렇게 적혀 있다. 내가 가장 잘 칠 수 있는 좋은 공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투자에서는 몇 번의 공을 흘려보내도 아웃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탐욕스러워질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만 탐욕스러워져라. 복리의 첫 번째 규칙은 불필요하게 그것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들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전하는 장치이다. 단기에 100%, 200%보다 연 10% 수익률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것이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연 10%로 부자가 될 수 있냐고 물으실 수 있다. 하지만 복리의 힘은 그 어떤 힘보다 무섭다. 자산이 불어나는 것은 순식간이다. 오은영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간절함이 지나칠수록 본능은 그것을 되려 위험으로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빠른 수익에 목매어 조급해하는 것이 되려 순식간에 계좌를 날릴 수 있으며 조급함을 내려놓고 투자하면 그때부터 투자가 달라진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고수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내가 가장 잘하는 기법으로 그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시장과 시황 속에서만 투자하시나요? 아니면 조급함에 상승하는 주가를 쫓아가기 급급하실까요? 가장 잘 칠 수 있는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워런 버핏의 이 말은 장기 투자를 하든 단기 투자를 하든 모든 투자자가 명심해야 할 한 문장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노트를 구매하여 100권의 책 속 비결을 담은 이 책과 오늘 영상의 내용 중 인상 깊은 문장을 추려서 적은 후 매일 그 노트를 읽어보시면 어떠실까요? 7. 비결 두 번째. 원금을 지켜라. 자, 원금을 지켜라 라는 말은 굉장히 흔하면서 그리고 또 지겨우면서 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이야기를 참신하게 책에서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분명히 저자는 이 비결로 6년 만에 22억을 벌어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도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저자의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리의 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단 하나의 핵심이다. 그런데 복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장기 투자를 하든 단기 투자를 하든 그것은 모두에게 통용되는 투자의 본질이다. 내 단권화 노트 첫 페이지에도 이렇게 적혀 있다. 돈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디에 투자해서 돈을 벌까가 아니라 이 자산이 망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다. 제발 좀 잡주에 투자하지 마세요. 라는 불개미님의 외마디 외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잡주에 잘못 투자하면 투자 손실로 그치는 게 아니라 투자가 아예 망해버릴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엔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돈을 벌까? 라는 단어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자산이 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라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먼저 해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자산을 불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의 단권화 노트에 역시 이렇게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돈을 벌까가 아니라 이 종목에 투자해서 망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야?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투자해서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 비결 세 번째, 100% 상승의 힌트. 여러 자료와 사례를 노트에 정리하며 나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가장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가격이 공포스러울 만큼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것이다. 즉, 가격이 크게 무너졌을 때 상승 여력이 큰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라는 것이다. 강 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고 회의 속에서 성장하며 낙관 속에서 성숙하고 행복감 속에서 죽는다는 존 템플턴 경의 말은 모든 투자에 적용되는 본질일 것이다. 우량한 기업이 고점 대비 50% 하락한 시점에 투자한다면 단지 전고점을 회복해도 100%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단권화 노트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바로 이때다. 시장이 흔들리고 뉴스가 공포를 쏟아낼 때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시험장에 모르는 문제를 마주쳤을 때 수십 번 반복해서 읽어둔 내용이 손을 움직이게 만든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노트에서 찾아낸 힌트로 내가 처음으로 크게 베팅한 종목이 있다. 다만 이 이야기에 앞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바로 얼마나 비중 베팅을 할 것인지, 즉 얼마나 담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9. 비결 네 번째, 빠따의 중요성. 자, 이 책의 저자분이 빠따라고 한 건 아니지만 600억 자산가 침착해님이 강조하신 비중 베팅의 중요성에서 언급된 이 빠따를 제목으로 한번 써보았습니다. 과연 저자는 비중 베팅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단권화 노트를 채우면서 나는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원칙을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학습해왔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의외로 단순했다. 원금의 영구적 손실 가능성이 낮다면 과도하게 분산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해 집중 투자하여 자산을 크게 늘린다. 처음엔 이 원칙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투자의 기본은 분산이라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부를 거듭할수록 깨달았다. 그 말은 절반만 맞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위험 대비 보상이 충분히 유리할 땐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다만 투자 비중은 감이 아닌 확률로 정해야 한다. 잃을 것이 제한적이고 얻을 것이 큰 구간이라야 한다. 예를 들어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한 지점이며 펀더멘탈에 이상이 없고 역사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수익 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면 이 상황에서 전체 자산의 5%만 넣는 것과 30%를 넣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확률이 유리한 구간임을 알면서도 소심하게 베팅하면 수익은 나도 자산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테슬라가 전고점 대비 40%가 빠졌을 때 나는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을 베팅했다. 단순한 배짱이 아니었다. 확률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산이 영구적으로 망할 가능성이 낮다면 시간은 내 편이었다. 수십 명의 투자 거장들이 각자의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가장 큰 실수는 기회가 왔을 때 크게 베팅하지 않는 것이다. 확신하지 못하는 여러 종목을 보유하는 것보다 확신하는 소수 종목에 크게 투자하는 편이 낫다. 자, 여러분들 이번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자의 이야기가 또 새롭게 들리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종목을 기억해 내시면서 무릎을 탁 치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고점 대비 50% 하락했지만 펀더멘털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망할 확률이 극히 낮은 우량주. 물론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우상향하여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 만약 그런 종목이 있다면 비중을 작게 할 게 아니라 크게 하여 매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런 베팅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러한 모험이라면 해볼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도 문득 떠오르네요. 삼원 금천비록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바닥에서는 눈을 감고 매수하라. 10. 비결 5번째. 손이 떨릴 때 이 문장을 계속 보라. 투자를 시작하고 가장 무서웠던 날은 2022년 연준이 급격히 금리를 올리던 때였다. 당시 나스닥이 33% 하락했었다. 계좌를 열었을 때 파란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마이너스 32%, 숨이 막혔다. 피 같은 내 돈이 32% 손실로 찍혀 있었다. 2년간 모은 돈이었다. 그런데 마이너스는 한순간이었다. 지금이라도 팔면 이 정도만 잃는다. 더 떨어지기 전에 빠져나와야 하지 않을까? 내가 뭔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머릿속이 멈추질 않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 노트를 꺼냈다. 새벽 2시였다.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고 단거나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S&P 500의 역대 하락 데이터를 정리해둔 페이지를 읽었다. 2002년 닷컴 버블 마이너스 49%, 2008년 금융위기 마이너스 57%, 2020년 코로나 마이너스 34%. 하지만 매번 회복했다. 마이너스 32%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된 패턴이었다. 예외가 아닌 일상이었다. 주식의 최대 손실은 마이너스 100%지만 최대 이익은 무한대이다.
이 성질을 유리하게 얻어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마이너스 30%라는 것은 지금 시장이 공포에 지배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좋은 자산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 문장을 읽으면 팔 생각 대신 살 생각을 하게 된다. 마치며 뭐지? 좀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는데 벌써 마치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주식, 부동산, 안전, 자산입니다. 책도 129페이지로 다소 얇은 편이죠.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주식 투자 부분에 집중해서 저자가 말하는 투자의 핵심 정수를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짧지만 여러분의 뇌리 속엔 뭔가 강렬한 무언가가 남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문구점을 방문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단권화하기 좋은 노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이 영상을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투자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거나 부자의 선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노트에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자의 책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단권화 하는지까지도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22억은 자신의 단권화 노트 10페이지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 단권화 노트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면 단권화 노트를 만들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분들이 써주신 주식 투자 서적을 다루는 부자의 선 채널의 영상 역시 그 단권화 노트의 훌륭한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투자의 본질과 비결 4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결 첫 번째, 조급함은 가장 비싼 단어이다. 두 번째, 원금을 지켜라. 세 번째, 비중 베팅하라. 네 번째, 잘 투자했다면 버텨라. 어떠신가요? 각 비결마다 세부 내용이 기억나실까요? 아마 지금도 무슨 세부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흐릿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암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듣고 손으로 써보고 그것을 다시 많이 보는 것일 것입니다. 역시 오늘 영상을 들으시면서 노트를 구매하여 오늘 영상과 책의 내용을 노트에 압축적으로 여러분의 단어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아우트로는 책 표지 뒤편에 적혀있는 저자의 진심 어린 마지막 이야기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는 참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학생 때는 성적, 그 이후에는 학점, 토익, 자격증에 이력에 목매며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통과하면 안전한 미래가 보장될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회사에 가장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몸을 갈아 넣어도 물가 상승률조차 못 따라가는 월급과 현실의 칼바람 앞에서는 한없이 무기력해질 뿐이었습니다. 내 집 마련은 뜬구름이었고 이대로는 평생 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밤마다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성실함 순으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돈을 알아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특별한 재능 이야기는 없습니다. 부자들의 책 500권에서 공통점만 뽑아 10페이지 노트로 압축하고 월급으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한 기록이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평범한 직장인이 22억을 만든 과정을 실제 숫자 그대로 공개합니다. 재능은 따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따라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고 투자의 세계에 발을 담가 하루하루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자에선 채널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꾸준히 압축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분명 수십억대의 자산가가 나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